그러면 진도는 우리 교재로 치면 두 번째 있는 현대 문법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 문법 파트가 비중이 있는 이유는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그 언어의 규칙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과 글을 제대로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국어의 즉 규칙을 현대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문법을 배워왔는데 왜 이 부분이 새삼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요. 용어를 모르더라요. 용어를.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법 용어를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용어를 모르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는 그 이유고, 또 하나는 국어 문법이든 영어 문법이든 중요한 건 문법은요. 어떤 순서에 따라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하고, 또 영어도 뭐 투부정사부터든 명사부터든 어떤 단계를 적어서 진행해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문법적인 설명은 그렇게 단계별로 설명이 안 되고 모두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들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앞에서 자꾸 그 용어들이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법 첫 출발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철수가 떡볶이를 먹었다. 철수가 떡볶이를 먹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서 하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문장이라고 불러요. 문장. 그렇죠?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마침표를 딱 찍고 하나의 생각이 전달됐을 때 문장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 떡볶이가 빠져 있고 철수가 먹었다 하면 잘못된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달되는 정보가 빈틈이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렇다면 문장이라는 이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그 내용이 의문이 없이 완결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다만 우리말에서 대화에 있어서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장, 곧 글로 쓰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라 하면은 이는 내가 읽었을 때 낯선 사람이 읽어도 문맥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완벽하게 전달됐을 때 이를 문장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 세도막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세도막을 뭐라고 불러? 모두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지으면 안 돼. 여기 지금 3개월 한 친구도 있고 6개월째 하는 친구도 있고, 그죠? 이렇게 또 오랜만에 1년, 2년 후에 다시 또 공부할 생각이 들어서 온 친구도 있고, 이제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지만, 중요한 건 중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떠올려 보려고 하세요. 알겠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애를 써보자고. 자, 요 도막도막의 세 개를 뭐라고 불러요? 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는 3어절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어절이란 용어 알았어요? 어절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띄어쓰기의 단위, 도막도막의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어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어절이 각각 하는 역할을,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하는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장 성분에 즉 필요한 용어를 말할 때에는 선생님이 뭐뭐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이게 목적어로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역할이 목적어가 되는 어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즉 그 문장의 맨 끝에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
그 요소를 서술어라고 하고, 즉 이는 문장 성분, 즉 어절의 역할을 말하는 거다. 자,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문장 성분은 사람으로 치면 직업을 말한 거고, 이제 이거보다 작은 단위가 뭐냐면 단어죠. 단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 철수가 떡볶이를 먹었다는 몇 단어로 이루어져 있나요? 2단어? 자, 무서운 얘기를 또 해. 자, 철수가 떡볶이를 먹었다는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어절에다가 어절이 곧 단어의 수가 돼야 되는데, 영어는 그렇죠? 어절이 곧 단어죠?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붙여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붙여 쓰는 요소, 그걸 조사라고 불러요. 그 조사의 개수를 더해야 즉 단어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철수가 떡볶이를 먹었다는 즉 조사가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가와 르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곧 몇 단어가 되는 거죠? 5단어가 됩니다. 자, 방금 문장 성분으로 말하면 3개의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단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때는 품사라고 해서 뭐뭐 사로 끝나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품사는 뭐다? 이름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직업이 달라진다고 바뀌지 않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직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수험생이지만 집에 가면 아들로 딸로 역할이 달라지죠. 그러더라도 이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을 우리는 품사라 하고, 그것이 문장에 따라서 하는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문장 성분은 얼마든지 달라지지만 품사는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도 가끔 바뀔 때가 있죠. 뭐냐면 개명한다고 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너무 함부로 지어줬을 때, 그죠? 그때 우리는 개명이라는 걸 하게 돼요. 또는 본인이 뭔가 주술적인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면 합격한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개명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품사는 이름을 말해요. 그럴 때 그 이름은 항상 뭐가 들어가게 대답하면 된다? 사자가 들어가게. 물론 여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등등 9개의 이름이 있지만 그걸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먹었다에 문장 성분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서술어라고 대답하지만 먹었다의 품사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동사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즉 이를 이름, 즉 품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명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와 여기서 주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형용사가 이런 말을 할 때와 여기서 관형어는, 여기서 서술어는 이런 말을 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문장 성분에 사용되는 7개의 문장 성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7개를 정확히 이해하는 건 뒤에 가서 하더라도 어떤 게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문법 설명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서 주체가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주어. 다음 이 주어와 함께 문장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서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서술어. 다음 이 서술어에 따라서 저렇게 먹었다처럼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우리말에 되다와 아니다와 같은, 되다나 동사 되다나 아니다와 같은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반드시 보호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먼저 항상 문장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주어, 서술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목적어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거, 우리말에서 목적어와 보호는 절대 함께 오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어 아니면 보어가 더 필요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를 찾았는데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다면, 그렇다면 주어 서술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가, 즉 목적어도 필요 없는 것이요 보어도 필요 없다면 나머지는 뭐 아니면 뭐다?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다. 그래서 관형어나 부사어의 주된 역할은 이 주어 서술어를 꾸미는 거다. 그러므로 주어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는데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가 없다면 나머지 눈에 띄는 건 모두 뭐다? 관형어나 부사어다. 따라서 관형어, 부사어는 꾸며주는 것이라.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제복 같은 거, 즉 제복 같은 거라 이런 옷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죠.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지만 필요 없는데 굳이 그걸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철수가 떡볶이를 먹었다도 즉 이 꾸며주는 성분, 관형어와 부사어는 하나도 없죠. 그래도 문장을 이루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문장 성분을 말할 때 쓰는 말, 즉 뭐뭐어 들어가는 말인데 여기에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핵심되는 주성분 4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어와 서술어고, 그리고 나머지 목적어 또는 보어다. 그리고 이 주성분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문장 성분 2개가 있다. 뭐와 뭐? 관형어와 부사어. 이제 보다 자세한 건 요 단원 들어갈 때 얘기를 하고 일단은 이 용어에 익숙해지자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문법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문법이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부에도 어느 정도의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깊이 있게 알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이 용어들이 문장 성분을 가리킨다는 것,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죠?